9월 3일 화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하루 잘 보냈느냐고 이렇게 꼭 제가 코멘트를 다는데,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하루 잘 보냈느냐라는 소리가 참 그리 예사롭진 않게 제 귀에도 그렇게 들립니다. 아무쪼록 주식하면서 덤벙덤벙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조금 야물딱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저늘 미션 종목 간단하게 복귀하고 내일 종목들 한번 보죠. 자, 저늘 미션 종목 재료주 섹터부터 한번 봅시다. 섹터는 네 가지 섹터. 자, 금호산업부 새로운 선수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관심을 받았고 시간의 상한가를 깠기 때문에 에어부산과 같이 한번 보자. 길가는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자, 시가가 플러스 15%,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 15% 시가를 떼서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죠. 근데 전일에 제가 금호산업부를 설명을 하면서 썩 시간의 상한가 모습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화에 15% 걸렸기 때문에 뭐 초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여기에다가 뭐 승부를 걸고 그런 건 아니죠. 역시 눌러주면 한번 기회를 본다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았죠. 자, 그러면 금호산업 우와 에어부산을 볼 거라고 했는데 에어부산은 어떻게 시가가 잡혔는가 봅시다. 에어부산은 시가가 7% 잡혔네요. 7%. 고가가 플러스 9%. 자, 적당하게 두 개의 갭 차이는 적당했습니다. 시가 7%와 15%갭 차이는 좋았는데 금호산업부가 만약에 15%에서 바로 내달렸으면 에어부산은 아주 적정한 시가에 잘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요건적인 시가는 잡아는 줬죠. 하지만 문제는 항시 그렇죠. 이런 짝짓기 매매는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호산업부 시간의 모습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한 대로 아침에 강한 기대를 받은 만큼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죠. 눌림목을 줄 때 2차 매수세가 들어와서 끌어올려줬습니다만은 역시 아침에 땡 할 때 바로 가줘야 될 종목이 못 가주면 반등은 좀 일어나지만은 큰 기세는 한번 꺾인 거죠. 봅시다. 금호산업부 시가 15%대 떼어가지고 뭐 살짝 한두 호가 띄워주고 그대로 쭉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부산은 7%에서 그대로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죠. 반등을 줄 어떤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금호산업부가 밀려서 바닥을 다져주는데 이 쌍바닥이 두 개 보인다. 여기에 8%대거든요. 8%대에서 반등이 나서 20%까지는 올라갑니다. 한 10% 뛰기 수익을 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두 종목을 추종을 한다면 금호산업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2차 매수가 반등을 줬을 경우에는 그럼 에어부산도 추종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에어부산은 한번 볼까요? 근데 안 따라가지네요. 그죠? 에어부산은 안 따라가집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배울 점은 대장주와 추종하는 대장주의 강력함을 믿고 추종하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대장주가 먼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버리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버리면 추종하는 추종주는 그 뒤에 대장주가 설령 반등을 주더라도 따라갈 타이밍이나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종목을 추종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종목이 있지만은 대장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공략이 성공하면 먹을 게 많다는 어떤 폭까지 내려온다면 에어부산을 보고 있던 수급 세력들이 여기를 보고 있지 않겠죠. 금호산업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금호산업은 상방적으로 잡아주지만은 에어부산은 이렇게 가주지를 못하죠. 그냥 어쩔까 하다가 그대로 그냥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 대상이 먼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이렇게 상상을 올려주지만 언제 이렇게 꼬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주 매매를 할 때는 대장주가 한번 실망스러운 모이는 종목 뭐 1, 2%, 2, 4% 살짝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건 뭐 8% 가까이 7, 8%까지 미끄러져 주는 이런 종목 한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설령 그 뒤에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추종주는 매매를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실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오늘 금호산업부와 에어부산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형태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많이 나타나고 수시로 아주 자주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형태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의 수를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모습이 안 좋을 때는 추종주는 쳐다볼 필요가 없죠. 아침에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추종주를 공략을 할 거라고 준비를 했다면 일단 자기의 추종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장주의 흐름을 먼저 지켜는 봐야 되죠. 어떻게 이놈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얘는 뭐 아무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대장주 모습이 안 좋다? 그러면 추종주는 당연히 매수를 못 하겠죠. 그러면 대장주를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호산업부와 에어부산의 이 두 개의 추종 매매 요령을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금호산업부와 에어부산에 대한 어떤 오늘 이 매매 방식은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 건데요. 봅시다. 자, 리캠 한번 봅시다. 리캠은 전일의 시간 외에서 나온 재료가 과연 시장이 받아줄 수 있을까? 나만 아는 재료는 없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재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아는 재료도 없다.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주면 올라타야 될 것이고 안 받아주면 그냥 놔둬야 되죠. 멍텅구려야 되니까. 봅시다. 시가 3.6% 일단 관심을 받았네요. 그죠? 시가 3% 잡혔다는 것은 그나마 관심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시가가 3%라는 것도 관심을 받은 시가였지만 약한 시가죠. 그래도 500억 이상의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한다는 건데 지금 리캠이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4천 원짜리면 3, 4천 원짜리면 작은 뭐 자금은 아니거든요. 1,000억 원의 절반 아닙니까? 근데 시가 3% 잡혔다. 이거는 벨로죠. 차라리 한 5% 이상 잡혔다면 그게 차라리 더 진정성 있는 수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시간 외를 넘겨서 나온 재료가 아침에 시장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판단을 할 때는 항시 먼저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가의 흐름이 시가의 강도가 중요하다. 시가의 강도가 뭐 1%, 3%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는
그 재료 자체의 두께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최소 5% 이상. 최소 5% 이상의 예? 시가 강도가 출현해야 그나마 한번 조금 강도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5%라는 것을 의미를 두었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3%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수익금이 기본 수익금이 3%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한 5%대로 이리 본다고 하는데 5%대의 수익금이면 자 내가 전일에 이 종목을 보유를 했다면 전일에 여기서 보유를 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시가가 5% 이상을 띄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5% 이상의 폭이 출현을 하게 되면 수익을 챙기고 싶은 매도의 욕구가 생기는 프로수란 말입니다. 이 5%가. 그렇기 때문에 그 5%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예상 체결가 시간에 시가가 5% 6% 왔다 갔다 하면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고자 하는 재료의 두께를 보고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두 개의 그룹이 예상 체결가 시간에 장전에 치열한 싸움을 벌이겠죠. 예전에는 시간이 뭐 50분, 1시간대에서 긴 시간을 두고 싸웠지만 요즘에 시간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20분 동안 싸우지만 그래도 치열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 싸움에서 시가가 5% 이상을 잡아준다는 것은 이 5% 튀기 애들의 매도세를 다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다 받아주고 다 그 물량을 흡수를 하면서 더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시가 6%나 막 이렇게 7%는 이렇게 잡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 뛰기 애들을 먼저 잡아먹고 들어갔으면 이제는 10% 뛰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힘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부각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두께를 보고 전일의 시간 외에서는 6시를 넘어가는 상태로 재료가 나온 상태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됐지만은 그 다음날 시장의 반영도를 볼 때는 시가의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오늘 배울 점은 리캠에서 배울 점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시가 3% 정도 나왔다는 것은 큰 별 의미는 없죠. 그래서 적어도 뭐 하다 보면 우리가 뭐 100억짜리 3자 배정해도 상한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관망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차트로 보면 시가 3% 거의 끝이었죠. 못 가거든요.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산업우와 에어부산에서 배울 점을 하나 더 우리가 봅시다. 우리 사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초 강좌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다 기초 강좌입니다. 사문이 코어 트레이딩의 거의 한 기초 강좌입니다. 지금 하고 그건 지금 제가 몇 개월 동안에 약 한 많이 올렸죠. 동영상을 한 100편은 올렸나요? 그 동영상들이 거의 다 전부 다 지금 코어 트레이딩의 기본 운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반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을 시키고 파생된 거,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운용법이 있습니다만 약간만 틀어줘도, 약간만 가지를 하나 옆으로 툭 내줘도 초보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같은 뿌리라고 인식을 하게끔 제가 자꾸 약간의 다른 경우의 수를 같이 보태면서 여러분들한테 코어 트레이딩의 가장 기초적인 운용법을 동영상을 지금까지 한 100여 편 가량을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죠.
음, 워낙 공부할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공부를 뭐 대한민국에서는 시켜준 데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차이겠지 뭐. 자, 근무산업부와 오늘 에어부산에서 오늘 추정주 매매의 기본 요령을 배웠습니다. 즉 강도에 대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어, 매매 파동의 시간축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하죠. 장 시작 30분. 이 30분이라는 거 저는 이 동영상을 100여 편 가량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죠. 매매를 30분 안에 마쳐라. 마쳐라. 자, 근무산업부와 에어부산에서 다시 한 개 더 배울 것은 오늘 시간축 개념에 대해서 장 시작 30분 타임의 시간축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조금 발전되는 것을 하나 더 배우죠. 지금 이 30분 개념의 매매는 주로 매도 관점이었습니다. 매도 관점. 주로 수익을 장이 땡 하고 출발해서 시간이 10분, 20분, 30분 흘러갈 동안에 어떠한 종목이 땡 해서 상승폭을 올려줄 때 30분 시점에서 매도를 치는 것이 좋다. 어느 적정한 시점이면 기세가 강하지 않으면 주로 그런 어떤 수익적인 매도와 진입을 했는데 갈동 말동 하고 있다가 뭐 보합을 살짝 건드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2, 3%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그 시간이 30분이나 그럼 거기서는 매도 타점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식 주로 매도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자 거꾸로 봅시다. 근무산업부와 에어부산의 흐름을 보고 이 30분이라는 것은 매도의 개념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매수의 개념도 볼 수가 있다. 즉 30분 시간축은 진입과 청산의 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청산의 묘 손실을 자르든지 수익을 먹든지 시간을 30분으로 하는데 진입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근무산업우를 봅시다. 근무산업우를 보면 시간축을 한번 봅시다. 아침에 땡 했습니다. 땡 해서 하방으로 내려오는데 하방을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가는 그 시점, 엉덩이를 털어주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시간을 한번 봅시다. 9시 30분.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 9시 30분의 기점.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밑으로 꺼져 가지고 눌림을 주는 그런 종목보다는 초보분들은 상방적으로 달려갈 때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공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는 수익의 매도, 그 아침에 30분의 파동이 하루에 하루 장시장 중에 가장 강한 파동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매도를 항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한 것이 실제로도 좋았던 일들이 훨씬 많았죠. 예, 그게 또 맞았던 게 훨씬 많았고요. 근데 이제는 30분이지만 이제는 매도가 아니고 매수의 관점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30분 시간 추간 진입과 청산의 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노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향후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은 꼭 시간을 잘 따져보고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이러한 종목들은 주로 아침에 시가를 많이 띄우고 아침에 시가를 많이 띄우고 눌림목을 주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주로 시간의 강세 종목, 상한가 강세 종목, 전일 상한가, 여기서 주로 그런 유형들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오늘 금호산업부와 에어부산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할 게 참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책이니까요. 그리고 수없이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얻은 경험치니까요. 자, 리캠. 다음 기술주 섹터 윙이푸드 평화산업. 기술주 섹터는 제가 뭐라고 했죠? 매번 저는 강조를 하죠.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항시 옆구리 차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오늘 흐름 봅시다. 시가가 마이너스 0%. 자, 여기서 배울 건 뭡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0%. 고점 종목을 달리는 종목이 아침에 시가 0점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것은 그날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잘 가지를 못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예상 체결가 시장에서 20분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만은 졌단 말이에요. 매도세한테.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혔겠죠. 파는 놈들이 더 많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싸대기를 한 대 맞고 아침 시가가 출발이 되기 때문에 힘이 없죠. 아침 출근하려고 넥타이 메고 옷 입고 나가는데 싸대기를 한 대 맞아버리니 뭔 힘이 있겠나요? 기분만 나쁘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항시 아침에 시가 음봉으로 나온 것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5%대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본절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이 정도 쓰면 됩니까? 이 정도 쓰니까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들어갔을 것 같네요. 영 힘달 가지가 없어서 뭐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항시 기술주 섹터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 봐줘야 합니다. 특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당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말입니다. 다음은 평화산업 봅시다. 평화산업은 시간에서 상한가 되어 있군요. 흐름을 한번 볼까요? 시가 마이너스 1%, 종가가 마이너스 1.3%, 저가가 마이너스 6%. 자, 시가 마이너스 거의 5% 이상을 빠진 상태죠.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끌어올려서 마쳤습니다. 흐름을 볼까요? 오늘 이 종부터 하루 종일 질질질질 그랬죠. 어제 거래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죠. 어제 거래량이 700만 주 정도 됐고 그 전날 거래량이 200만 주. 어제 거래량이 절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오늘 뭐 이 틱 차트 흐름을 보면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이걸 다 보이죠. 막 벌벌벌 그리고 여기서도 10시 반부터 9시 10시 한 반부터 오후 한 2시까지 벌벌벌벌 그리고 있었으니까 뭐 이놈은 뭐 하니 많이 뭐 별 의미가 없었죠. 근데 2시 이후에 이렇게 바싹 채워주는 수급세 하나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끌어올려서 시가 근처까지 오늘 딱 맞춰주죠. 근데 이것은 사실 매매 관점으로 보기에는 틀렸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 안에서 해결이 돼줘야 되거든요. 갈리면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은 그 다음 날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날에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려줬다고 해도 겨우 한 5% 끌어올려준 것이 그 다음날 큰 변수를 주지는 않아요. 다만 평화홀딩스는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뭐 재료가 있다든지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썩 그런 건 안 해요. 어디에서 승부가 낸다? 9시 30분 안에 여기서 승부가 나죠.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올라가줘야 된다죠. 그래야 오늘 힘이 받치지. 늦게 올라가니까 올라가줘도 한 5%밖에 못 가는 거죠. 하지만 뭐 공부처 안에서 우리가 놔두고 있었으니까 뭐 꼬리 공략 하시면 중견 뭐 트레이더들은 하실 수 있었겠죠. 평화산업은 뭐 오늘 시간에 상한가니까 내일 한번 보면 되겠네요. 기세주 섹터 THN. THN은 오늘 조금 우리가 원하는 모습하고는 틀렸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전일에 시간에서 2% 올랐나요? 올란 상태였죠. 시간에서 오른 상태였는데 어제 시간에서 몇 프로 올라온 기억이 안 난다. 2, 3% 올란 상태인데 아침에 땡 했는데 분명히 어제도 말했지만 전고점을 이미 시간 내에서 넘어가지고 출발이 됐단 말이죠. 시간에서 이미 시간에서 넘었거든. 그러면 갈 거란 뜻이거든요. 이게 해보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가야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왜 이 갭 차이는 얼마 안 나니까 만일 7% 8% 이렇게 갭을 띄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하락을 하겠지만은 2%대면 좋은 포지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들 가적 없이 미끄러져 내려온다. 미끄러져. 그러면 여기 보합을 깰 때는 그냥 2% 주고 나와 있는 게 정답이죠. DHN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시간에서 전고점을 이미 잡아먹고 아침에 시가가 이미 전고점을 잡아먹은 상태에서는 바로 가야 된다. 못 가고 내려온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버린다. 보합을 깨면 실망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려고 그렇게 전일의 시간에서도 시가를 띄었으면 가야 된단 말이지. 일반 통계적인 속성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밀어넣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리 되면 이제는 타임을 얘는 놓친 거거든요. 기다려야 되죠. 이제는 이러한 행태를 또 반복을 하겠죠. 하지만 뭐 아직 죽은 종목 아니니까 오늘 딱 갈 타임에 한번 승부를 딱 끌었는데 못 갔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영 죽고 그런 건 아니죠. 지켜보면서
충분히 눌림목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또 한번 하면 되죠. 요게 4천짜리 금액도 보이네. 자, 일도주 섹터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볼만한 게 없었죠. 일지나 무비스나 네페스나 SN텍이나 썩 뭐 흐름은 볼만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네요. 요즘엔 또. 자, 내일 공략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볼까요? 일지테크 한번 봅시다. 일지테크 시가 마이너스 0%, 역시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왔군요. 저가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무리. 아직 일지테크는 완전히 준 건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부터 여기 꼬리 지점까지는 그래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구간은 돼 있어요. 그리고 인스코비는 안 했군요. 네페스도 오늘은 썩 좋은 모습 아니었고, 그래도 큰 폭으로는 내려오지 않는군요. 전일에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 이부 뭐 안 깨면 가져간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SNT는 큰 흐름도 없었고, 모비스는 오늘 음봉이 좀 나왔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날짜 시작을 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2,500원 있네, 이거 안 깨면 그냥 뭐 가져간다, 이런 전략이면 되겠죠. 일도주는 약간은 보유를 한 이상은 스윙 형태로 끌고 갈 거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한 5% 먹고 챙기려 먹고 말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건 먹고 나올 수 있나요? 또 해봐야죠. 자, 내일 공략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내일은 요즘 시장이 참, 오늘도 아침부터 가만히 시장을 오늘 저희들도 거의 가만 형태의 매매를 했는데 시장이 참 뭐 아침에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뭐 조용해가지고 다들 뭐 어디 뭐 벌써 명절 휴가를 갔는지 요즘에 정시 거래 대금이 대폭 줄었죠. 그만큼 수급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 미션 종목 합시다. 부지지 파악은 항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계좌와 지수 상태, 글로벌 이슈 이런 거는 항시 주변을 줄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도 항시 체크를 하고, 워낙 강조를 포지션을 파악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는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추종주 섹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추종주 섹터는 뭐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 짝짓기 매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짓기 매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대장주를 대장주의 주가 출현하면 그 대장주가 가장 손발이 잘 맞는, 그리고 같이 연동이 가장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선정을 해서 간략하게 종목을 많이 하지 않고 한 두 종목 정도만 딱 해서 대장을 추종하면서 파동의 폭을 따먹는 그런 매매라고 보면 되겠죠. 때로는 추종주 섹터를 하다 보면 반란주 섹터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형이 끌고 가고 있는데 동생도
형 따라서 잘 가고 있다가 형이 어느 정도 힘이 붙이고 허덕거리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 뭐 나중에 그전 때도 우리가 몇 번을 했는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정주 섹터 일단 뭐 직접 실전으로 공부를 하면서 해야죠. 뭐 말로 떠들어봤자 압니까? 자꾸 해야죠. 자꾸 실전으로 하고 자꾸 눈으로 보고 자꾸 제가 한 주라도 사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따라 해보고 넣어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왜 이것은 이렇게 되는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자꾸 두드려 봐야 머리에 남고 귀에 남고 눈에 남고 그렇단 말이죠. 백날 앉아가지고 입만 따발따발 한다고 해서 절대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여야 되지 행동을 해야 되지 생각만 하는 이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시장에 지금 현재 시간에서 강세 종목을 보면 몇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데 그 종목을 대상으로 오늘 추정주 섹터를 한번 꾸며보죠. 현재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이 평화산업. 오늘 우리의 기술주로 공략 대상 종목이었던 종목이었죠. 평화산업. 자, 평화산업 그리고 아이디스 그리고 예림당 뭐 이 세 종목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평화산업과 아이디스, 예림당 이 세 종목이 유로도 시간에 상한가가 가 있지만 유로는 추정주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은 좀 그렇고요. 이 세 종목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얘들이 빼대라 하면 어떤 종목을 살로 붙여가지고 같이 추정을 해볼까? 그러면 가장 근사한 흐름을 보인 종목을 같이 묶어 놓으면 되겠죠. 평화홀딩스,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이디스는 아이디스 홀딩스. 자, 예림당은 뭡니까? 티웨이 홀딩스. 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 추종주 섹터는 간략하게 하나가 딱 완성이 되는 거죠. 복잡한 것 없이. 자, 그러면 지금 평화산업은 상한가, 아이디스 시간의 상한가, 예림당도 시간의 상한가. 그럼 평화홀딩스는 한번 봅시다. 시간에 6.7%, 아이디스 홀딩스 시간에 7%, TA 홀딩스 시간에 7%. 자, 둘 다 가리방상합니다. 둘 다 가리방상이에요. 9%짜리나 시간에 9% 지금 시간에 상한가인 놈이나 시간에 7%가인 놈이나 가리방상하죠. 갭 차이는 얼마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가를 안착을 해준 종목과 시간에서 상한가를 안착을 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과는 시장이 받아주는 강도가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대장주를 공략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 추정주 섹터가 내일 서로가 엉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평화산업이 모습이 좋아서 시간의 상한가를 지금 장악을 했는데 평화홀딩스도 보면 지금 시간 6%단 말이야. 이 두 개의 갭은 3%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땡 하고 했는데 평화산업은 너무 물량이 빡빡해. 너무 물량이 빡빡해. 엉덩이가 무겁다고 표현을 합니다. 상한문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워. 평화홀딩스는 가벼워요. 가벼워.
호가가 가벼운 종목은 갈 때도 빨리 가지요. 단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이제 그날 당일날에 호가창을 보면서 현재가창을 보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뭐 기민 유동성 뭐 매매 운용 스스로의 약간의 세심함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을 파악하는지. 일단 초보분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건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은 대장을 보고 추종을 하는 이 애들을 본다. 보고 공부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얘들을 평화산업이나 아이디스나 예림당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밑에 애들을 공략한다라는 겁니다. 추종주 섹터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설령 내일 서로가 거꾸로 되든지 거꾸로 뭐 뒤집어지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추종주 섹터는 일단은 기본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대장주들이 강해야 된다. 대장주들이 강해야 된다. 아침에 평화산업 아이디스 예림당 아침 땡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평화산업이 전에 시간에 상가가 있는데 아침에 시가에 보니까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잡힌다. 그럼 뭐 이 자체가 아예 틀린 거죠. 자체가 틀려져 버리는 거죠. 아이디스 예림당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두 개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지금 내일 뭐 신도 아니고 내일 어떤 일이 벌일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 두 번째는 갭 차이가 너무 작게 나면 안 됩니다. 약간 갭 차이가 큰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 말은 평화산업이 만일에 간신을 봐서 내일 시가가 뭐 15% 잡혔다. 평화홀딩스는 13% 잡혔다. 그럼 안 해야 되지 이거. 아이디스는 시가가 10% 잡혔다. 아이디스 홀딩스가 시가가 3% 잡혔다. 아따 이놈 이거 왜 자꾸 옆에서 뭐라 썼노?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예림당 시가가 15% 잡혔다. 티웨이 시가가 7%나 이렇게 잡혔다. 이런 것이 가장 적당하죠. 이렇게. 예. 얘들은 똑같이 시가 높게 잡힌데 두 개의 간격이 너무 좁고 얘는 시가를 10% 뛰었지만은 전일 시간에 9% 갔는데 아침에 10%밖에 안 갔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못 받았고 그리고 추종주가 너무 낮다. 갭은 있는데 프로수가 2%, 1% 이렇게 잡히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즉 추종을 하는 얘네들도 세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대장주가 10% 잡히는데 2% 잡히고 1% 잡혔다. 시가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별로 안 좋다. 얘는 15% 잡히고 얘는 7% 잡혔다. 가장 무난한 케이스다. 자, 이게 해놓습니다. 항시 모든 전제 조건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어느 정도 예측과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은 내일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놓고 내일을 맞이할 텐데 그때 그 경우에 있어서 약간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필수적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거. 주종주 섹터 공략할 때는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따 이거 뭐 공부가 참 어렵죠, 그죠? 지금까지 한 것도 보면 거의 다 우리 코어 트레이닝의 기본 운용법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니까 참 방대하네요. 언제 기법들을 다 가르치겠노? 반응이 없으니까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댓글 다는 사람 몇 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반응도를 모르니까 기법 같은 것도 가르치기는 힘들겠구만. 반응도를 알아야 어느 정도 뭐 숙달이 돼 간다는 걸 알 텐데 말이죠. 나이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강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댓글 달고 이런 것을 좀 싫어하겠지요. 참여도를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댓글밖에 없는데 말이죠. 배움의 진도 속도를 제가 지금 가늠을 못하니까 기법 같은 것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군요. 뭐 나중에 말씀 부지런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뭐 댓글 많이 달고 꾸준히 계속 나는 강좌를 청취하고 있다고 표시를 내주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뭐 기법을 하든지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결국에는 누가 보는지를 모르니까 기본 운용법 어느 정도 숙지를 했는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뭐 그럴 계획을 일단 잡아 보겠습니다. 기술주 봅시다. 자, 기술주 섹터는 세 종목 정도 봅시다. 먼저 옵토팩, JC케미칼, 현성바이탈 이 정도로 한번 보죠. 분석해 봅시다. 옵토팩부터 보죠. 오늘 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이런 스타일은 제가 동영상 강좌를 시작한 이후로 몇 번의 케이스가 많았고 성공적으로 수익이 크게 난 적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은 뭐 별로 다치는 일 없이 성공을 하게 되면 수익폭이 크게 난 그런 신뢰가 많았던 하나의 케이스죠. 오늘 거래량이 지금 350만 주인데 하한가 잔량이 10 몇만 주 정도, 14만 주, 5만 주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회사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도출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표시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뭐 상호 변경하고 뭐 대표이사 변경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악재면 악재일 수도 있겠죠. 대표이사가 바뀐다. 근데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됩니다. 아주 심한 악재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어디서 뭐 횡령됐다 뭐 어디 돈 먹고 도망갔다 뭐 어디서 뭐 어찌됐다 뭐 그런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아리까리한 거면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시 시장을 단순하게 자꾸 보려고 해야지 너무 복잡하게 파고들면 매매가 힘들어집니다. 즉 생각이 많아지면 매매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급등주 트레이딩은 어떤 때로는 어떤 미세한 촉이나 미세한 흐름에 좌지우지된 때가 많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그것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어떠한 뭐 수치적인 접근은 없죠. 그런데 그런 미세한 흐름이나 미세한 촉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참조를 하시고 일단 한가의 강도가 약하죠. 강도가 약하고 시간에 15만 원 정도 있는데 뭐 내일 아침에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이 받아주고 해소가 되면 진입을 하는 게 좋겠죠.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금액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분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프로 단위로 보고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뭐 이 두 가지 범위 내에서만 승부를 보는 게 낫겠죠.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모습이 안 좋거든요. 오토팩은 내일 시가에서 털어내는 애들 걸 받아서 올라간다 라는 전략으로 하면 되겠죠. 단 그것을 1차 5%, 2차 10%까지만 잡아준다. 더 이상은 안 잡아줍니다. 분할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다음은 제시 케미컬 봅시다. 상한가 간이 두 개의 큰 음봉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폭이 봅시다. 이 꼬리의 폭이 중요한데 시가가 마이너스 2%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11.8%니까 적어도 그냥 12%라 칩시다. 그러면 시가 2.7%에 2.7% 7% 빼버리고 2% 치면 거의 시가에서 10% 정도 떨어져 가지고 종가상 8%대로 맞췄다. 그럼 저가가 11.8% 12%니까 종가가 8%니까 여기가 한 3% 뛰기 폭 되겠네요. 그죠? 시간 내에서는 지금 보합으로 끝났네요. 시간 내에서는 1차 타점을 뭐 이 정도 꼬리 부분에서 1차 타점을 한번 잡아보죠. 잡아보고 뭐 보합에서 출발해서 3%까지 밀려서 받아주고 올라간다. 그러기에는 이 3% 갭이 좀 너무 약하네요. 그죠? 3에서 5% 정도 1차 타점을 잡고 5% 선을 깨면은 일단은 물러난 쪽으로 하기 낫겠네요. 3에서 5% 정도에서 1차 매수만 넣는다. 1차 매수 넣고 살아나면 차라리 보합을 치고 올라갈 때 보합에 2차 매수를 넣는 것이 더 낫다. 3에서 5% 매수를 넣었는데 이 5%걸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8% 정도 왔을 때 2차 매수 넣는다. 이것은 아니다. 왜? 아직 하방 기세가 더 강하다는 뜻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놈이 살아날 거면 내일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것이고 한 번 더 크게 눌러주면 이제는 한참 더 기다려야 되니까 내일 하루 정도는 공략할 수 있다. 다음 현성바이탈. 꼬리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4%짜리 꼬리네. 역시 서둘 필요가 없다. 근데 이놈은 시간에서 플러스 0.8% 플러스가 됐다. 플러스 0.8% 시간 플러스가 됐다.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이는데 6시 1분에 나온 뉴스가 별로 영 신경이 쓰인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다. 새 최대 주주 맞는 형성 바이탈 경영 개선은 글쎄라고 이렇게 친절한 애널리스트 아저씨들이 분석을 해서 올려놨다. 안 그래도 고점에 있는 종목인데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가 들리면 기분 나쁘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플러스 0.5 올라가 있지만은 가려면 이놈은 공략하려면 내일 시가에서 보합 근처에서 1차로 집어넣고 승부를 봐야 되지만 저 뉴스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이놈도 이 4%짜리의 꼴이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고 반등을 주면 차라리 2차를 넣는다. 뭐 그런 계획으로 조심스럽게 하면 좋겠네요. 대들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은 보면 추종주 섹터, 기술주 섹터 이 두 가지 섹터만 하는데도 종목 수가 좀 많습니다. 기세주 섹터 두 종목만 합시다. 미스터 블루와 비덴트 뭐 두 종목 정도만 내일 보죠. 일단 미스터 블루는 뭐 재료는 일단 뭐 이미 나와 있는 재료인데 시간에서 4.6%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좀 높죠. 분할로 대응을 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진입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 크게 뭐 날라간다는 그런 지금 이번 달은 어떻습니까? 월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트를 작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한 달을 새로 시작할 때 그 한 달에 대한 기본적인 포지션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월축이 깨진 달은 배트를 작게 잡습니다. 내일은 목표를 양봉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죠. 뭐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그러기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분할로 한다. 비덴트 보죠. 고가 16% 출발에까지 가고 종가상 13%에 마쳤네요. 근데 이놈도 지금 리캠하고 비슷한 지금 해무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덟 6시 10분에 6시 21분 이게 6시 9분에 나온 재료. 자, 그때부터 나온 재료인데 6시 21분 5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6시 26분 6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어딘가에서 말이 흘러갔겠죠. 어딘가에서 오늘 이 봉은 그죠? 원래 뭐 어디로 새도 새거든요. 아무리.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리캠을 통해서 시간에가 넘어서 가지고 나온 재료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공략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마침 리캠을 공부를 하면서 경우의 수를 배웠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비덴트는 내일 시가의 강도를 보고 기다릴 것인지 기다려서 받아서 갈 것인지 그대로 승부를 걸 것인지 시가의 강도를 보면 알겠죠. 굳이 뭐 다른 설명 뭐 리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다가 다 했으니까 뭐 다른 설명할 것은 없겠네요. 자, 뭐 이럭저럭 또 시간이 한 시간이 흘러가네요.
어, 여러분이 댓글 참여가 많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어,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귀찮아서 그래 하겠나 싶네요. 보면 우리 홈페이지나 카페 같은 데 보면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글 쓰고 글 달고 이런 걸 참 싫어하더라고요. 댓글 참여 자주 하시고 자기의 진행 상태를 댓글로 자꾸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따로 나중에 이렇게 강좌 코너, 기법 강좌 코너는 따로 만들어서 아마 운영법 여기 말고 따로 만들어서 제가 그분들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뭐 상태를 알아야 내가 뭘 가르쳐 드리든지 할 텐데 뭘 모르니까 그런 분들만 앞으로는 제가 아마 기법 교육은 따로 하든지 그래야 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1시간이네요. 내일 어떤 날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합시다. 내일 9월 4일 수요일 주중에서 힘이 가장 좋은 날. 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정체 상태, 큰 흐름이 없는 상태. 서둘지 않는다. 한 주 동안의 첫 주의 목표는 일단 양봉으로 끝을 낸다는 목표에 세울 수 있도록. 자, 내일도 화이팅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